하루 이틀 넣어놓으면은 그냥 그 다음날 따상 치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네.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 네.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매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면 네. 1,600만 원 너 투자 효과가 효과가 있는- 나요. 와, 그러니까 거의 합법적인 카지노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와, 마칠 수만 있으면 뭐 방향을 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뭔가 이 잭팟 터지는 잭팟 느낌이 터지는 있는 느낌에. 거예요.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미TV는 6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강승희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제1세대 파생상품 운용 전문가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아마 전문적인 증권사 채널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무님, 이렇게 초보자들, 저희 왕초보 재테크를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삼성증권 그 전에 은행 다니면서 은행 네. 딜링룸에서 이제 원래 FX 네, 그러니까 네. 외환이나 이자율 파생 상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KB증권 나와서 신설 3호 자산운용사에서 금융공학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증권사에 있는 강의들은 네. 다 시카고 그 CME 시카고 네. 거래소에서 제가 그냥 강사로 거기서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네. 거기랑 이렇게 쫙 해서 네. 비대면 강의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이바 생각이라고 위클리 네. 시장 전망 자료를 배포를 네. 하고 있어요. 테이바 생각이라는 거 저도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그 테이바가 또 어떤 테이바가 네. 그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에 나온 네, 방주. 성경에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비가 와도 안 깔아앉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여러분이나 누구나 금융상품이나 뭐 이런 걸 트레이딩을 할 때 네. 그렇게 험난한 돈의 바다 속에서 네. 깔아앉지 말고 아, 계속 떠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침전하는 게 아니라 그 험난한 금융 투자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네. 있는 생각을 전달하겠다. 네,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채널에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것들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 왕초보를 위한 재테크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공모주 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일반 대중들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이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네. 서학개미, 동학개미. 최근에 그 공모주 열풍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모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용돈벌이 아닌가요? 그래요? 밥 한 끼? 왜냐면 한 주 주잖아요. 우리가 넣으면 한 주 주잖아요. 얼마를 넣으면 한 주 되나요? 진짜 예전에는 어떤 종목에 따라 틀린데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많이 주는 종목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였죠. 네네. 네, 카카오페이였나? 한 주씩 네. 무조건 한 주. 네. 전 국민 다 한 주.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주만 준다. 네. 이렇게 준 경우도 있어서 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 대정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돈을 아주 많이 넣어도 생각보다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공모주를 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공짜잖아요. 네.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뭐 그냥 그래도 뭐 10만 원, 20만 원이어도 그냥 그 땅 파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하루 이틀 넣어놓으면은 그냥 그 다음날 따상 치면 팔면 네. 바로 한 뭐 2, 3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는 그냥 떨어지니까 네. 밥 한 끼면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보통 공모주는 지금은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사모펀드에 들어와서 공모주 펀드를 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솔직히 수익률은 되게 좋아요. 기관 배정이랑 일반 대중들을 향한 그 배정량이 다르니까. 다르죠. 참여자 수가 네. 다르니까요. 네. 네. 자본가일수록 사모펀드에서 공모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들도 오히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만 하려고. 공모주만 하려고. 네. 네. 그 언뜻 듣기로는 주식시장이 과열이 되거나 네. 이랬을 때 공모주가 특히 더 열풍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뭐 일반적으로는 맞는데요.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공모주들 하고 나서 따상들을 몇 개 하면서 너무 수익이 많이 난 경우들을 몇 번 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다 들어오면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경쟁률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LG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 단위로 모였다고. 그래서 네. 이제는 와,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네. 과거에 대비 가장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뭐 3프로 TV가 됐든 뭐
그 환경 나우, 글로벌 네네. 나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유튜브 방송들 통해서 너무 스페셜하게 또 쉽게 뭐 이렇게 만든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별화하기도 되게 어렵고 네. 네, 그런 상태로 또 되게 이렇게 셀렉트를 잘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수준들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모주 얘기를 조금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 채널에 주식 투자에 관련된 기초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공모주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6개월 전인가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알아두는 걸 좋아하니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모르죠. 역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요즘 많이 보셔가지고 와 열풍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그리고 선물 옵션 투자 보통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선물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이 네.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 네.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매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생 상품 하면 약간 무섭기도 해요. 예. 주식도 무서운데 파생 상품 하면 너무 어려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주식이나 기초 자산에 연동돼서 파생됐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수익을 낸다 안 낸다는 이 기초 자산의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네. 어차피 선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거에 기초 자산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파생 상품도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방향성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네.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네네. 기관은 이제 시장을 만들어주는 사자, 호가, 팔자 가격을 두 개를 다 내주면서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기관이 하는 일이고 네. 그 다음에 개인들은 거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팔고 그 다음에 공매도 말들 많지만 네. 선물들은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니까 항상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페어한 시장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그 차이는 결국은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레버리지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 살 때 대출 받잖아요. 50% 자기돈, 50% 대출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라는 걸 넣으면은 주식을 사는 배수로 따지면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미국에 네. 있는 그럼 16배를 살 수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네. 1,600만 원 너 투자 효과가 있는- 나요. 와. 그러니까 1%만 움직이면 100만 원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딩을 자꾸 투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놓는데 자기가 얼마 샀는지를 몰라요. 얼마너치 산 건지를.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딴 데 증권사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 액면 금액 그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 증거금만 생각하지 말고 네. 실제로는 증거금 그만큼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출을 1,600만 원 받고 100만 원 넣고만 1,600만 원어치 1,500만 원 대출 받은 거죠. 네. 100만 원 내 돈 넣고 1,500만 원 대출 받아서 1,600만 원어치 ETF 다 산 거예요. 아니, 그게 선물이에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많죠. 한국이 특히 그런 걸 잘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정말 엄청났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좀 기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1등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1등이었는데. 선물 시장 네, 맞습니다. 거래량으로. 네, 거래량으로 네. 그랬었죠. 아, 근데 제가 기사로 봤던 거는 막 그 유명하신 자본가들 네. 그 뭐 재벌분뿐만 아니라 막 그쵸. 자수성가하신 유명한 기업가분들이 그 선물 옵션을 해서 이슈가 많이 되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만 선물 옵션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2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 100만 원 넣으면 1,600만 원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1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럼 1,600만 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전액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ETF나 이런 거 사시면 하루에 1,600만 원이 다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600만 원 샀는데 1%가 빠지면 16만 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예를 들면.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넣었는데 한 5% 떨어지면 100만 원이 사라지는. 사라졌죠. 네. 5% 떨어지면 뭐 그냥 0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진짜 없어져요, 그냥. 아, 매일매일 돈을 빼가요. 선물 계좌는. 실제 주식이라는 게 딱 있어서 그게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빠지면
샀는데 하루 빠지면 하루 빠진 만큼 돈 빼가고 아니면 돈 벌면 하루 바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넣어놨다고 치면 그 다음날 200만 원 되고 그 다음날 300만 원 되고 뭐 이러는 거죠. 네.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죠. 더 레버리지가 그렇죠. 세죠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네, 가격 그러니까 증거금 기준으로 보면. 네. 서학개미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본 게 있어요. 서학개미 장바구니 3위에 엔비디아, 2위는 TQQQ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TQQQ도 진짜로 제가 볼 네.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그래서 투자자들 저도 정확하게는 뭐 그거는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왜냐하면 진짜 얘기하면 QQQ 산 사람보다 TQQQ가 더 많은 것 같아요. TQQQ는 뭔가요? 트리플 QQQ 그러니까 그러면 3배 3배예요. 네. 네, 그래서 레버리지가 3배인 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만 원어치 QQQ가 이제 1배짜리고요. 네. 그다음에 TQQQ는 3배짜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얘기한 선물 또는 다른 파생 상품, 수압이나 이런 다른 파생 상품을 넣어서 대출 받아서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들어 있어요. TQQQ에는. 네, 네. 그러니까 1% 오르면 3% 오르고 1% 빠지면 3% 빠지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세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역시 또 심장이 다른 거죠. 뜨거운 네. 그 피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그래도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레버리지 ETF 투자 이런 것들은 초보자에게 적합한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대출 받아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대출 받으면 뭘 내야 되죠? 이자를 내야 되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TQQQ 네. 안에서. 네. TQQQ 안에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가만히 있었다고 치면 이자는 계속 나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운용보수도 계속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TQQQ나 이런 레버리지 ETF는 뭐 유튜브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네네. 물타기 끝까지 하면 돈 많이 네네. 번다 뭐 이런 것부터 전략별로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의 가정은 미국 주식이 우상향 계속 갔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위주로 훅 가시면 이렇게 한 번에 싹 없어지세요. 이것도 예를 들면 30% 빠지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트리플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기 매매로 주로 하시는 게 전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상한 잡주보단 나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뭔가 그 작전주 밈주식들, 같은 거. 네, 밈주식들 네. 그런 거 이제 하루 50% 빠지니까. 근데 네. 이제 이런 건 TQQQ라 해도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뭐 1%, 2% 많이 빠지면 한 2.5%? 뭐 이 정도 네. 빠지는데 3배라 그래도 한 7, 8%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에 반해서 밈은 하루에 50도 가시고 네. 하루에 100도 가시니까. 네. 그런 작전주보다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정도 하실 용기가 있으시면 그렇죠. 네. 네. 뭔가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인 네. 스타일이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런 분들은 또 TQQ도 잘 안 재미가 하시고 없어요.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베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나마 TQQQ는 지수 ETF여서 네. 개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요즘 또 비트코인이 그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은데 비트코인 투자, 선물 옵션 투자 뭐가 더 적합할까요? 저희 뭐가 더 개인들한테요? 위험할까요? 위험한 거로 따지면 네. 저는 선물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옵션. 네. 넣었다가 일주일 있다 다 0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뭐 비트코인 샀다 그래서 걔가 바로 0이 되진 않잖아요. 네, 네. 그쵸. 움직이지만 얘가 0이 되진 않잖아요. 네. 물론 뭐 이상한 알트코인들, 네. 이상한 아까 잡주라 그랬듯이 잡코인들. 잡코인들이라면 뭐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럴 맞아요.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마치 상장 폐지처럼 네, 상장 없어지는 페이지처럼 거죠. 코인도. 그런 것만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같이 이미 커진 네. 죽일 수 없는 2개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선물 옵션보다는 덜 위험할 수도 있죠. 그 뭐 좀 더 초보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방금 선물 옵션 중에서 옵션이 더 위험하다 했는데 선물과 옵션의 좀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물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올라간 만큼 올라가고 내려간 만큼 내려가고 매도한 사람은 내려간 만큼 수익이 나고 매수한 사람은 올라간 만큼 수익이 나고 네.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반대겠죠. 네네. 서로 이쪽 사람 주머니에서 이쪽 사람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향성이 같으면 수익이 나는 네, 거예요. 내가 맞으면 네.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옵션은 조금 다른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막 프리미엄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네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 계속 내잖아요. 사고 네. 안 나면 보험료 그냥 날렸잖아요. 그쵸. 네. 그냥 어떻게 보면 0 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냈다. 사고 안 났어요. 그럼 100만 원만 날렸죠. 네. 대신에 사고가 나면 난 1000만 원 받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게 옵션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콜이면은 위로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 풋이면 내려가면 수익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내려갈 것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면 돈을 내고 들었어요. 근데 완전 폭락을 했어요. 사고가 난 거죠. 네.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러면 그 보험료에 진짜 100배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그 대신에 그냥 이대로 왔다 갔다 하다 끝났다. 그럼 보험료 다 날렸잖아요. 아, 예. 그래서 만기 기간이 있어요. 보험료가 예를 들면 1년짜리 자동차 보험처럼 보통 이제 옵션들이 원래는 3개월 단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었거든요. 네. 다음에 나온 게 요즘 나온 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왜 빨라졌죠? 짧아졌죠? 베팅을 더 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네. 1년 하면 보험료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짜리 보험료는 좀 쌀 것 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자동차 친구 오면 하루짜리 보험 들죠. 그렇죠. 요즘 짧은 보험도 많죠. 있죠. 하루짜리 보험은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내고 들잖아요. 싸잖아요. 대신에 얻을 것도 좀 작을 수 있겠네요. 아, 사고가 나면 사고가 왕창이겠죠. 10,000원 하루, 근데 이제 하루 동안에 사고가 날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라는 것들은 다 확률로 만들어진 가격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파생 상품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증거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은 증거금으로 오락내리락이지만 옵션은 프리미엄 주고 받는 거거든요. 프리미엄.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그냥 만기 되면 0이니까 네. 항상 0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박이거나 0이거나 네, 대박이거나 0이거나 그러니까 그게 엄청 크죠. 레버리지가. 아, 네. 맞힐 수만 있으면 뭐 방향을 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죠. 뭔가 이 잭팟 터지는 잭팟 느낌이 터지는 있는 느낌에. 거네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는 기관에서만 솔직히 네. 이런 걸 해봤고 네. 개인의 입장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 관리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개인은 뭐 개인의 증거금 관리와 기관의 증거금 관리가 좀 다른가요? 개인은 돈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은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요. 예, 뭐 100억도 넣었다, 1000억도 넣었다, 네. 뭐 500억도 넣었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아, 뒤에 자본이 좀 있죠. 백이 있으니까 그 리스크가 네. 덜한 거군요. 실제 손실만 안 나면 돼요. 리얼로 손실만 안 나면 증거금은 계속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은 채권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 증거금으로 넣어놓으면 돼요. 아, 다양한 옵션들이 많은 증거금으로 옵션이 있어요. 현금이 네. 아니라 다른 걸로도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더 안전하게 하실 수 뭐 있겠네요. 있는 건데 개인의 경우는 좀 다르죠. 네. 현금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누가 개인이 선물 옵션 하겠다 그러면 꼭 돈 많이 가지고 시작해라. 네. 왜냐하면 200만 원 넣었더니 2% 움직이고 3% 움직였더니 돈 없다. 그래 버리면은 거기다 증거금은 좀 떨어지면 증거금을 더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네. 그러면 멘붕이죠. 밤에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너 내일 아침에 200만 원 더 안 마진콜이죠, 넣으면은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마진콜이죠. 네. 그래서 꼭 아예 좀 어느 정도는 시드를 좀 해서 네. 넣어놓고 한 개씩 하면서 해라. 그게 안전하다. 그래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해라. 그것도 이렇게. 이제 학습을 작게 그럼요. 하면서 하는 건 네. 주식 투자랑 하듯이 비슷하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럼 막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금액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 정도로 또 계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냥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것도 아까 일주일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선물도 처음에는 빅이 있었어요. 예를 네. 들면 증거금이 뭐 2억이었어요. 원래는 한 계약에. 네. 그러면 2억의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니까 엄청 크겠죠. 네. 10억짜리 한 계약 사면 막 10억, 20억 사는 그런 계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이 된 거예요. 200만 원도 가능. 이제 200만 원부터 가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약이에요. 증권사마다 틀린데 170만 원, 뭐 200만 원 이럴 거예요. 아마. 네. 또 종목마다 달라요. 다 네. 변동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만 원 넣고 금방 400만 원 될 것 같은 거죠. 마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박을 기대하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200만 원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증권사의 선물 옵션 계좌가 터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90%래요. 아,
하다가 이제 다 돈 다 잃고 나가시는 나가는 거죠. 거죠. 카지노, 정선 카지노죠. 이제. 그러니까 거의 합법적인 카지노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 10% 사람은 또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두 소수가.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회자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고 네. 그 사람들 따라하고 싶어서 다들 네. 누림의 고수를 따라하기 위해서 배우고 들어오고 막 이런. 그렇죠. 음.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에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담이긴 한데 제가 선물 옵션은 좀 약간 예능처럼 하시는 박호두님? 네,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은 왜 유명하실까요? 좀 우선 재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네네. 되게 열심히 하는 아프리카 BJ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을 잃잖아요. 실시간으로 매매한대요. 네네. 실시간 매매하고 그리고 손실이 나면 막 너무 막 슬퍼하고 이런 게 있으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네, 그러면은 이쪽 옆에 댓글창에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제 불쌍하다고 5천만 원 잃었네. 그럼 내가 3천만 원은 줄게. 그리고 3천만 원 별풍선으로 쏴준대요. 와, 아프리카 BJ까지 하시는구나. 네, 세더라고요. 원래 그쪽이어서 그래서 뭐 부자래요. 선물 투자라는 계속 이뤘는데요. 실제로 돈은 많이 가지고 계신. 실제로는 돈은 번대요. 그러니까 엔터테인에 너에 가까우시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분들도 한두 분 계세요. 근데 이게 그걸 찍는 친구들도 다 하는 말이 이거 도박이니까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계속 이러거든요. 자기는 이미 이제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미 업계 사람이니까. 업계도 업계고 재미있어서 못 끊는 거예요. 이건 매매 중독인가요? 네, 약간은 제가 볼 땐 선물 옵션으로 손익이 실제로 이렇게 잭팟 터지는 것처럼 실제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막 그리고 도파민이 푹푹 나오는 거죠. 예, 돈 벌 때의 도파민은 정말 이거는 막 희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의 기억을 못 잊어서 계속 잃어도 계속 넣는 거죠. 그럼 게임 중독이랑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기준을 세우고 룰을 세워서 기준대로 해라. 안 그러면 이거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은 제가 뭐 1억 넣고 한 계약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 안 쓰는 마이크로를 한 계약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1억 넣어놓고 훨씬 조금밖에 안 한 거라서 마진콜이라는 걸 안 당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뭐 진짜 0 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0까지 아니라 50% 이상 막 하락해도 끄떡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 계약해서 뭐 안 움직이니까. 마치 주식 고수가 한 주씩 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네요. 비슷한. 네. 처음에 몰빵 쳐라 하는 것처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주의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성향이 정말 도박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도박성이라기보다는 이걸 나는 되게 로지컬하게 해서 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저는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